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같이 한번 피드백을 좀 해볼 건데요. 우선 역시나 오늘도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저는 이제 막 1년을 넘긴 새내기 웹디자이너입니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하면 마디아님이 유튜브에서 강조하시는 기본이라는 단어를 제 사수 13년차 분이 기본부터 잘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수분이 보시기에 디자인에 기본이 없다고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존심도 많이 상해서 연차를 쓰기도 하고 여기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 사수분이 제가 경력이 낮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본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제3자인 마디아님에게 디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조언도 괜찮으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회사에서 사수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에게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디자인을 하기 전에 기본기를 먼저 학습하고 나서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떻니? 이런 말씀을 자주 언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디 한번 정말 그런지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어도비 XD로 같이 한번 가실까요? 자, 일단 앞에 있는 디자인을 좀 볼까요? 자, 봅시다. 이렇게 그리드까지 잡으셨어요. 신기하네요. 보통 웹디자인은 4컬럼으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죠? 와이드값 몇으로 잡았을까? 1340. 자, 일단 디자인 한번 쭉 볼게요. 먼저 심상치 않네. 심상치 않아.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사수분이 13년 차이신가봐요. 저보다도 경력이 더 많으신데, 그분이 우리 사연자분의 디자인을 보면 항상 기본기가 너무 없다, 기본기부터 좀 제대로 하고 디자인을 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가지고 뭐 가끔 자존심도 많이 상해서 기분이 상해서 연차를 쓰고 집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특이하네요. 폰트도 지금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은 폰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진 거 보니까 일단 느낌만 잡아가지고 툭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고 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기가 있냐 없냐만 좀 지금 판단하면 될 것 같고, GMB부터가 저는 좀 문제긴 한데, 이게 기본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불필요한 디자인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꼭 필요하냐, 아니면 너무 오버해서 디자인을 했냐, 사용하기 편하냐 안 편하냐, 폰트는 기본적으로 잘 썼는지, 사이즈 같은 것들 대충 쓱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좀 과해요. 지금 컬러도 너무 많이 사용됐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한데, 일단 사이즈부터 좀 볼까? 여기 사이즈가 16이네. 사이즈는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는 이제 검색 아이콘 40, 약간 큰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쏘쏘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MB를 굳이 2단으로 갈 필요가 있냐,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컸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커. 사실은 이런 게 다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굳이 두 줄 처리가 될 필요가 있나? 한 줄로 하면 훨씬 더 사용하기 쉽지 않나? 왜냐면 이게 두 줄로 가는 순간 이 메인 빌보드나 전체 페이지가 다 밑으로 그만큼 다 이렇게 전체가 되게 밀리는 거잖아요. 한 줄일 때와 두 줄일 때는 엄연히 그 차이가 존재하는데, 물론 내가 이제 좀 컨셉추얼하게 접근을 한다던가 뭔가 방향성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그것까진 오케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폰트의 계층 구조를 줘서 교차시키는 디자인 예전에 자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면 분할을 하고 그 위에 또다시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자를 줘가지고 붕 띄우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펙트를 가져가면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교차시켜서 작업하진 않거든요. 텍스트를 교차시키면 그냥 텍스트만 교차시키든가, 면 분할을 할 거면 그냥 면만 분할하든가, 뭔가 한두 개 정도에서 끝났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너무 다양한 이펙트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 백그라운드의 커피죠. 이게 굳이 여기서 지금 필요한가? 또 이게 웹디자인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랜딩 페이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웹디자인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럴까?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면 분할이 굳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서 시각적인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꼭 이걸 굳이 이렇게 가야 됐나 복잡하게. 옆에다가 하나 복사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좀 만져볼까? 자,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게 여기서 지금 필요한가? 저라면 없어도 된다. 굳이 여기서 그림자가 필요하냐? 저라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뭐 이렇게 들어가면 왜 안 되는 건가? 사이즈를 똑같이 맞춰서 하면 왜 안 되는 건가? 할 거면 조금 더 과감하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갈 거면 확 가든가, 이렇게 확 애매하게 다 조각조각을 왜 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저랑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좀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이 백그라운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깔릴 필요가 있는지, 이미지는 뭐지? 여기도 이 썸네일에 다 일일이 눕깃단 PNG 이미지를 써가지고 다 색깔을 주신 거네. 여기서 이 오렌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이렇게 그레이로 처리하면은 왜 안 되는지.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선이 자꾸 분산돼요. 백그라운드 색깔이 있잖아요, 이미. 근데 여기에도 색깔을 또 넣는 이유가 뭔지, 사실 이런 게 좀 다 궁금해요. 여기 화이트로 빼면 왜 안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면분할은 왜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다 색깔을 넣으셨어요. 뭐 넣었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그렇게 웹사이트가 알록달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우선은 이 웹 디자인을 한 목적이 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판단했을 때만 봐도,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음식이라는 이미지 자체들은 많이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음식에는 이미 다양한 컬러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도 컬러를 쓰고 여기 썸네일에도 알록달록하게 컬러를 쓰고 그러면 너무 화려한 거지. 레이아웃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색깔 때문에 더 너무 화려해,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지인 것 같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렇게 눕깃단 거라도 색을 좀 빼주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은 그 시각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만 딱 놓고 비교해도 어떤 게 보기 편해요? 이게 보기 편하지. 어떤 게 이 안에 있는 상품들이 더 집중이 잘 돼요? 당연히 이쪽이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시각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은 웹 디자인이나 모바일 디자인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웹 디자인을 너무 그림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면 운영하기, 이게 실제 회사 디자인은 아니라서 뭐 운영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는데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준다, 이거 운영 못해요. 지금 이거 상품군에 맞춰서 지금 이 백그라운드 컬러 다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상품을 일단 포토샵에서 다 이미지를 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썸네일에 다 이렇게 컬러를 임의적으로 다 조절을 할 거야. 그게 운영이 될까? 안 돼요. 이 눕기 따거나 흰 바탕에 들어가는 이미지까지 그거는 오케이. 근데 여기 컬러가, 여기가 지금 바나나가 들어올지 망고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이 컬러를 지정해요? 모르지. 굉장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디자인이다. 약간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그런 그냥 컨셉추얼한, 실무에서는 사실은 쓰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시안을 내면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거 우리 보고 이미지를 일일이 배경 하나하나에 다 컬러를 다 설정하라는 거냐, 그거 누가 하는데, 그거 도대체 누가 해? 아무도 안 하지 그런 걸. 거기 클라이언트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디자이너가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얼마나 바쁜데. 운영 디자이너분들 굉장히 바빠요. 이거 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상품은 보통 그냥 자동으로 깔리는 거야. 회사 사수분이 답답해할 만합니다. 왜냐면 이 디자인에 대한 실무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은 프로모션도 하셔야 되고 메인 빌보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벤트도 쳐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품 하나하나를 다 잡고 있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작은 사이트라고 해도 상품이 기본적으로 몇백 개, 몇천 개, 많은 데는 몇만 개가 된단 말이지. 상품이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해? 말이 안 되지. 고객은 여기가 핑크색이던 검은색이던 화이트던 상관 안 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 상품 잘 보이고 그냥 가격 싸면 사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할 때 썸네일에 이 컬러가 있고 없고로 이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 안 하고를 판단하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없어도 되는 거야. 자, 일단 폰트 사이즈도 한번 좀 볼까? 14. 뭐 나쁘진 않아. 그래, 14. 이 기본기가 없다고 할 수 없는 폰트 사이즈지. 왜냐면 웹 디자인에서 14 폰트 많이 쓰니까. 그렇긴 한데, 자,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돼. 항상 그 사이트에는 그 계층 구조, 볼륨감, 톤 앤 매너,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 폰트 사이즈는 이 크기에 비해서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크게 쓰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로고 사이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이거 로고니까 저는 좀 줄일게요. 가안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나쁘진 않았어요. 이건 그냥 이대로 갑시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영역이 넓은데 굳이 아이콘으로만 갈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전 항상 있어서 요거는 제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안에 넣을 거니까 좀 많이 줄이고 컬러를 좀 바꿔볼까? 뭐야 이거 이미지네. 이미지로 하면 안 되지. 돋보기 정도는 아이콘 그려줍시다. 아무리 대충 한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제가 뭘 해볼 수 있게는 해줘야지. 색깔이라도 바꿀 수 있게. 그럼 프리텐더드로 갈게요 하신 거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자 보자고요. 저는 그냥 요 정도면 돼요. 여기다가 저는 그냥 사실 라인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데 일단 줄게요. 저는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좀 다르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긴 해.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이쯤에 한번 툭 붙이고 약간 갈 거면 더 과감하게 가든가 뭔가 좀 이런 실험적인 디자인을 하실 거면 확 가든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런 과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저는. 그리고 사실 이쪽 부분도 사실 색깔을 좀 저는 다 뺐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다 뺄 겁니다. 요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기하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돼. 여기에 이제 버튼을 그냥 저는 사이드 16으로 커지고 빼주고 여기가 미디움으로 되거나 뭐 볼드가 되거나 하겠지. 블랙 처리해주고 이렇게는 돼야지 좀 볼륨감이 좀 맞지 않냐. 여백 좀 이렇게 띄워주고 요 정도면 된다는 거지. 라운드도 50보다 그냥 30 정도로만 가볍게. 이거랑 이거는 완전 다르지. 텍스트 더 커지고 과감해지니까 어때요? 명확하게 잘 보이죠? 마치 띠배너처럼 정리가 잘 돼 보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 시각에는 이게 특이하진 않아.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특이한 디자인을 할 레벨은 아닙니다. 나름의 그 크기에 대한 계층 구조를 다 잡긴 했는데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자세히 보기가 생뚱맞게 여기 있다는 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시선이 자꾸 왼쪽에 있다 눈알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릴 필요가 있나? 한 곳에 몰아놓고 그냥 이것만 딱 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정보성 내용과 이미지를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게 낫지 않나?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자꾸 시선이 퍼져 자꾸. 그래서 일단 이미지는 우선적으로 좀 빼는 쪽으로 가고 빼기 220 나누기 12. 오늘 디자인은 뭐 손이 많이 탈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다 비슷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라운드 우리 몇 줬어? 위에 30 줬지. 그럼 밑에도 몇 줘야 돼? 그냥 30으로 통일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정보성 내용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 그 다음에 그냥 블랙 처리해줘. 그 밑에 폰트 좌측 정렬 쳐봐요. 간격 좀 띄워주고 줄바꿈 한 번씩 해줄까? 자 갖고 와요. 여기 합친가 660 컬러 연그레이 이거 다시 가져와. 간격 20 여기 간격 20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잡힐 거라는 거지. 제 말은 차별화된 커피 맛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올 거잖아. 그죠? 요거는 또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간격 중요하겠죠 당연히.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잖아.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퉁 해서 넣어주면 되지. 이게 맞다는 거죠 제 말은. 요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해서 내려서 넣어주고 빼고 요거 그냥 화이트로만 해줘도 되잖아. 이렇게 좀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게끔 디자인을 해주면 보는 사람도 훨씬 더 편하고 집중 있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한번 대충 맞춰보면 이거는 대충 윤곽만 잡은 건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복사해 놓고 요거 화이트로만 바꿔줘. 하나가 가이드가 잡히면 원래 나머지 디자인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하나만 잘 만들면 돼요. 있는 거 그냥 해봅시다. 이것도 갖고 와서 몇? 20 똑같이. 다시 말하지만 이게 베스트안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잡은 느낌을 그냥 정리하는 느낌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인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도 하나 만들고 다르게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세 개를 갖고 사수한테 한번 피드백을 받아봐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 선택지는 최소 줘야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요거 디자인만 딱 가져갔어. 뭐 이래저래 저래저래 요래요래 해서 싫어 하면 끝이야.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다는 거지. 요거 하나만 보면. 아마 시간도 많이 촉박한 경우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제가 모르는. 저 같아도 하나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희 사수한테는. 클라이언트한테도 보낼 때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여러 개는 해가야지 클라이언트가 선택을 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썸네일이 가로 직사각형이고 이게 세로 직사각형인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만큼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이미지가 눕기가 따져서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이미지도 저는 지금 유튜브니까 이렇게 대충 넣었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이 이미지 들어가는 영역이 잡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 이미지를 아마 넣어야 될 거야. 근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유튜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딥하게 할 생각은 지금 없어요. 원래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 저런 것도 원래 이렇게 배너처럼 대충 넣는 게 아니고 영역들이 다 잡혀 있는 거구나. 디자인들이. 디자이너가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위치 일일이 잡아줄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건 배너 디자인이 아니거든. 너무 많아 잡아주기에는. 그리고 이 정도의 느낌 괜찮네. 날리고 툭 해서 넣어주고 볼륨감을 좀 잡아주는 거죠. 나머지 이런 상품들은 그냥 여기에다 딸려 있으면 돼. 이렇게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자, 아까 여기 보면은 막 이런데 색깔을 주셨잖아요. 그래, 오케이, 주는 것까지 좋아. 배너 영역을 하나 잡아줘요. 자, 이게 배너라고 쳐보자. 얘는 배너죠. 색을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어요. 줘도 돼. 왜? 얘는 배너니까. 얘는 DB 상품이 아니야. 배너야, 배너. 배너는 디자이너가 가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배너와 DB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있죠? 갖고 와서 옆에다가 안착시키고 나머지 뭐 이것도 다 넣어줄까? 뭔가 이런 배경 흐림 효과 정도만 하나 해줘도 느낌이 바닥에 애가 깔려 있으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반투명, 이 반투명 효과만 줘도 충분히 화려하다고. 근데 문제가 있네. 이 텍스트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네. 그쵸? 좀 진하게 해. 그러면 이런 거 고려하면 진하게 하면 돼. 이 정도의 느낌이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청자분의 피드백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을 느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 저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폰트나 간격들을 좀 봤는데요. 간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14폰트, 16폰트, 18폰트 사이즈 이런 다양한 사이즈를 쓰셔가지고 웹상에서도 많이 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이 사이트의 볼륨감이라는 걸 체크하고 폰트를 쓰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면이 크면 무조건 다 폰트를 크게 써야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사이트의 성격이 쇼핑몰일 수도 있고 일반 기업 사이트일 수도 있고 포털 사이트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사이트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대표적으로 큰 해상도를 가져가도 우리가 알만한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폰트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반면에 기업 소개 사이트나 혹은 조금 더 여유로운 콘텐츠를 담고 있는 디자인들은 우리가 핀터레스트에서 자주 보던 그런 편집적인 디자인들도 많고 폰트에 대한 계층 구조로 크게 했다, 작게 했다. 그리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폰트를 크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이트의 성격이나 내가 해상도를 몇을 가져갈지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다 정해지는데 이 사이트의 성격을 봤을 때 조금 더 키워도 문제는 없었겠다. 그리고 이 컬러에 대해서 감을 조금 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컬러라는 거는 우리가 사이트에서 단순 이쁘게 보이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중요도 있게 보여준다. 이런 맥도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면 첫 번째로 브랜드 컬러가 어떤 건지 혼동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보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게 컬러 때문에 시선이 많이 분산되죠. 세 번째로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도 않죠.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뭐 기타 등등등 있겠지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두세 가지 사항만 지켜주셔도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13년차 사수분이 보시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열심히
디자인 배우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피드백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마디였습니다.